이 지수가 살아나면 특히 코스닥장이 살아나면 두 개입니다. 코스닥장을 끌고 가는 주도 업종들이 가는 것이죠. 네, 코스닥의 근간은 뭐냐면 두 개입니다. 바이오와 IT. 이 두 개가 거의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특히 바이오가 뭐 30%를 넘는 상황입니다. 장이 좋은데 네, 바이오가 떨어질 일이 없고 IT가 떨어질 일이 없지요. 바이오를 많은 사람들이 깝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바이오를 많이 까죠. 네, 임상만으로 올라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만으로 올라가는 게 뭐 없습니다. 기술 이전하고 한이 올라가는 것이고 마치 제약사처럼 약을 만드는 기업이 외국은 약을 만들어야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기관들입니다. 당연히 임상을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임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바이오에 대해서는 안 좋다 보니까 뭐 많은 그런 억측들과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큰 의미는 없고요.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상 이번에 이 8월 지나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니까 많은 종목분들이 올라갔었죠. 바이오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바이오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건 거의 뭐 숙명 같은 것이죠. 바이오가 안 가는데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갑니까? 지난 6월, 7월 계속 바이오 안 좋으니까 당연히 코스닥도 떨어졌던 것이죠. 지금 지수가 좋으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가니까 바이오가 가는 것이고요. 화면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나닙도 무용성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러나 HLB는 글로벌 임상 이상에 들어갔고요. 또 허가를 위해서 오히려 미국 로펌과 계약을 했다는 얘기로 HLB가 24,000원부터 48,000원이니까 지금 최근 한두 달 만에 10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인정을 할 꺼내야 되는데 HLB가 100% 날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신라젠만 보여주고 주가는 이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HLB는 바닥을 찍고 지금 100%나 올라갔습니다. 시총이 따블이 됐는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지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던 한올바이오나 녹십자셀도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요 원료약품의 ST팜, 동아 소시오 자회사죠. 원료약품의 ST팜도 바닥권에서 지금 가파르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이 본계약을 앞두고 지금 거의 뭐 이것도 한 차례 급등하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바닥권에서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죠. 물론 강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5G입니다. 5G보다 더 나은 건 있을까요? 사실 5G는 보다 더 나은 건 없겠죠. 이번에 KMW가 대주주 지분 매도 때문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점이 조금씩 나오겠죠.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누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신라젠도 그랬었고 과거 메디포스도 그랬고 많은 기업들이 대주주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부터 거기가 상투를 찍는 경우가 많죠. 거기서부터 한 달 정도 대주주가 물량을 팔았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조정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KMW가 지금 대주주 물량을 던졌다는 것 때문에 목요일 날 한번 급락을 했죠. 5G가 전체적으로 KMW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올해 들어서 거의 7배 가까운 이 10,000원에 출발을 한 게 거의 8만 원 가까이 갔어요. 7배를 올랐는 KMW는 다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5G 안에서 5G가 주도 업종인데 그 안에서도 대장이 바로 이 KMW니까 그렇죠. 이걸 전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주 환자 물량을 딱 던지는 게 M1 다른 5G 종목도 같이 하락을 했죠.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주도주는 5G보다 더한 주도 업종은 없죠. 지금 최고의 주도 업종인데 주도 업종은 제가 대형 산불에 비유를 합니다. 대형 산불이 쉽게 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불씨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 불씨는 최소한 60일선까지는 간다라고 말씀을 60일선이 주가에서는 그게 불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 산불이 쉽게 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이 그날 하루 반짝 목요일날 급락을 했고 그걸 바로 금요일날 다시 만회를 했어요. KMW는 6%나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제 다시 가니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갖고 있는 분은 여전히 극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없는 분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주주가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신호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는 이 5G는 원래 실적으로 본다면 내년 정도가 저는 피크를 찍을 것 같습니다. 정점은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탄력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많이 올랐는데 고점에서 차익 매물을 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슬슬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난 먹는 게 없는데 나는 이익 난 게 없는 데는 너무 늦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5G를 노래를 불렀었는데 왜 이제 들어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왔으면 너무 늦게 들어온 거니까 그 또한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좀 늦었구나. 인정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수급이 계속 다음 주도 5G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면 그럼 조금 더 가져가는 것이죠. 제가 매도를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물량을 이들이 비중을 줄이는 단계가 오면 그때는 팔아야 되는데 대주주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줄이라 이 말씀이고 여전히 이 그때는 조금 더 하셔도 되겠죠. 한 달 정도 안에 조금씩 비중을 줄이라 이 말씀이고 바이오가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으니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번에 여기 보시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소재 관련한 기업들도 올랐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5G 통합 칩을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 좋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디램 가격도 이제 좀 바닥을 친 것 같고 그들이 주도해서 올라가니까 장비 업종들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이번 주는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5G는 한번 목요일날 고비가 왔었습니다만 이번에 반도체 장비와 소재주는 여전히 좋습니다. 여기 소재 쪽에 보시면 OLED 소재 쪽에 기업이 없네. OLED 소재 쪽으로 특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깨고 있으니까 그 종목은 별외로 이 장비주 외에도 특산 네오룩스는 따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폐기물은 아직도 좋습니다. 이번 주도 폐기물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번 링링 태풍이 만약에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이 폐기물 업체들이 아침부터 상당한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을 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월요일 날을 한번 약간 절반 정도 물량을 줄여줬다가 다시 아마 사는 기회를 줄 것 같네요. 자, 아무래도 폐기물 쪽은 철거와 매립이 비중이 높은 인선이엔트를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고 산업단지 안에서 소각을 하는 기업은 이런 태풍과는 조금은 매립이 위주가 아니고 소각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태풍과 관련이 조금 적죠. 코엔텍과 와이엔텍도 무조건 태풍 수혜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데 태풍 수혜주는 오히려 인선이엔트와 관련이 좀 있고 코엔텍과 와이엔텍은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소각 처리 비용이 최근 한 50% 2년 만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매립 처리 비용이 특히나 많이 뛰었죠. 10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간양 처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에 개장을 재개장하게 되면 아마 수익성은 인선이엔트가 좋지 않을까라 보여집니다. 자, 관련한 종목군들을 간단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HLB는 리보세나립에 대해서 임상 이상 얘기와 또 허가를 위해서 대형 로펌 코빙턴과 계약을 했다는 자리가 다 급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슈로 레벨업이 돼도 단기 재료로 레벨업이 되면 금방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행보를 합니다. 이 얘기는 손바뀜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먼저 재료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그네들이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 떨어져야 맞는데 그건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가격대가 벌써 100%가 올랐어요. 자, 이 1조대 미만까지 떨어졌었던 시가총액이 다시 2조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 모두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임상을 따내고 임상에 들어가는 HLB 같은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바이오는 안 돼 끝났어라는 생각은 좀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아무도 HLB를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게 할 때 HLB를 좀 거론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100% 간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울바이오 같은 경우도 60일선을 넘어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8월 6일, 8월 5일 코스닥이 급락을 했었죠. 이틀 동안에 거의 8% 가까운 급락을 했는데 그거를 딛고 나서 올라갑니다. 한울바이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들은 자가감 면역 항암제를 기술 이전을 6,300억의 기술 이전을 했어요. 이걸로 한때 시가총액이 2조 2천억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로 이들은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마일스톤이 들어오지를 않죠. 근데 마일스톤이 지난 연도 같은 경우에 55억이 들어왔었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96억이나 마일스톤이 들어오면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는 기업인데 이 종목도 똑같이
임상만 하고 있는 기업과 똑같이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래쪽에 보시면 기관수급들이 적극적으로 한올바이오를 삽니다. 사실 이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바이오와 제약 다음이 200개가 넘어요. 그 종목 중에서 한올바이오만큼 실질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파이프라인, 지금 준비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암제 쪽으로. 그러면서도 6,300여 개 기술 이전까지 했고 그것이 실제로 기술 이전만 해도 마일스톤이 안 들어오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올바이오는 마일스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벌써 96억의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수급까지 들어오는 바이오 기업에서 모든 박자가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종목은 한올바이오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또 한 번의 라이센스 아웃이 하나가 터지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가면역 진환제나 항암제 쪽으로 많은 파이프라인, 10여 종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다면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안 떨어지겠죠. 돈은 벌어들이니까 다른 바이오 기업 같은 불안한 감도 없을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기술 이전 한 건 더 지면 한올바이오는 다시 2조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HLB는 따블을 갖고 한올바이오는 저점 대비해서 한 30% 정도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 해서 한올바이오와 제가 녹십자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관수급을 한번 봐보시면 기관들은 최근 2주 동안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 계속 한올바이오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글쎄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반복하니까 그렇다 치고 기관들은 8월 달부터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는 여러분들이 한올바이오는 꼭 다음 주라도 매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코스닥 지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코스닥이 이제 바닥을 치고 60일선을 뚫을 거다라고 생각되면 한올바이오도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여러 번 언급이 들었던 녹십자셀도 똑같습니다. 이 실적 관점에서 보시면 자, 60일선을 못 들었네요. 기관 수급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고 녹십자셀도 돈을 잘 봅니다. 일단 큰 물량은 아닙니다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작년에도 38억 사상 최대 올해 상반기에 벌써 44억을 냈어요. 올해는 이제 100억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간암 이 자가 면역 항체 신약이죠. 이문세 LC가 거의 뭐 매년 7천 건 정도 이거는 국내에서 이미 허가를 얻었습니다. 환자들한테 처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녹십자셀이 돈을 잘 벌고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합니다. 내년에 미 FDA 희귀약품 지정을 작년에 받았으니까 3건 췌장암, 뇌종양 또 간암 모두 내년에 임상이 들어갑니다. 임상 들어가기 위해서 주관사를 좀 선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터질 겁니다. 글로벌 임상 신청, 임상 승인 그리고 임상 개시 모든 것들이 재료가 세 가지가 동달아 계속해서 터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녹십자셀은 올해만 잘 견디면은 내년에는 많은 재료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벌고 단순히 그런 임상에 관련한 재료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녹십자셀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매년 7천 건을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레코드입니다. 그것 자체가 해외에 가서 임상을 한다고 다를까요? 그때 마찬가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지금 보시면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매년 7천 건 이상 처방을 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한 게 있나요? 바이오의 최고는 바로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녹십자셀이 그렇다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왜 미국이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이 항암 면역 신약 세포치료제 이문세 LC에 대해서 이 췌장암과 간암 또 이 뇌종양이라 왜 좋겠습니까? 환자 몸에는 많은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이 자가 면역 세포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부족하니까 혹은 활동을 안 하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해주고 그 숫자, 백혈구 숫자를 1000배 정도를 증강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혈구가 모든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다 먹죠. 이거를 1000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암은 수술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케미칼 약 지금 나와 있는 것들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죠. 자기 몸에 있는 이 세포, 면역 세포를 키워서 백혈구를 1000배를 증강해서 몸에 넣으니 이것은 다른 많은 적응증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죠. 이게 간암을 위해서 백혈구를 증강해서 넣었더니 간에 있는 암을 먹지 않더라는 거죠. 간에 있는 암도 먹지만 뇌에 있는 종양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려요. 췌장에 있는 암도 먹어버리고 대장에 있는 암도 먹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 이문세례시라는 약 하나로 모든 암을 자가면역세포치료제로 다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미국이 주목을 한 거죠. FDA가 이거 대박이다라고 했고 희귀의약품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상만으로도 제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임상을 안 하는 바보가 있나요? 이상만으로 3상을 안 해도 비용을 가장 많이 들어가는 3상을 안 해도 되는데 어느 누가 임상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임상을 하겠죠. 이상으로 끝날 일이고 임상에 들어간 비용도 절반은 세이브를 해주는데 안 할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녹십자 세일은 무조건 글로벌 임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희귀약품 지정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 것들이 아니고 미 FDA가 희귀약품은 3건을 해줬는데 안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자, 녹십자 세일은 원래는 시장이 안 좋아 고전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돈은 잘 벌고 있고 여전히 처방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글로벌 임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빵빵 터뜨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시국이 좀 이런 상황이니까 바이오에서 단순히 꿈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좀 실적을 내는 기업만 주목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꿈이 좀 있는 기업을 하나 볼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작년에 대한민국 바이오 이 제1회 바이오 대상 시상식에 알테오젠이 1등으로 뽑혔어요. 바이오 대상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와 바이오 베타 또 ADC 뭐 이런 기술들, 넥스피 기술들 이것을 바이오 혁신 신약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이 바이오 대상을 받았었고요. 자, 언젠가는 하나 히트를 시키겠다. 이들이 갖고 있는 넥스피나 ADC는 새로울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바이오 베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인간 히알루론이다제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 히알루론이다 같은 경우는 이 세계에서는 왜요?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로얄티가 매년 3,500억의 로얄티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은 한 3조 정도가 됩니다. 이 인간 히알루론이다제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단백질 의약품을 받아야 될 건 4시간 5시간 동안 주사를 받아야죠. 여러분 병원에 보면은 여기다 주사기 꽂아놓고 3시간 4시간씩 받는 그런 것들을 이 피하 주사로 바로 이 뭐 복부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5분 만에 주사가 가능한 겁니다. 이 제형 자체를 변환하는 기술이에요. 이 제형을 변환하는 기술은 모든 신약 개발하는데 다 쓸 수가 있죠.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죠. 그러니 로얄티를 3,500억을 줘가면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런 제형을 변환하는 기술에 대해서 일단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6개월 동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100만 달러를 주고 그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계약은 효과가 있으면 6개월 안에 본계약을 합니다. 그게 10월 정도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터지면 할로자임이 이미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이번에 기술 이전하게 되면 매우 높은 가격으로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 부분 때문에 상한가가 나왔었죠. 2주 전에 상한가가 나오고 지금 61선을 타고 있는데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옆으로 갑니다. 이건 대기 매수가 계속 붙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정말 한 방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영역이 있죠. 한울바이오와 녹십자셀은 트레이딩 영역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매수를 해서 중장기까지 가져간다면 알테오젠은 혹시 한번 큰 대박을 하나 왜냐하면 이미 옵션 계약이 되어 있고 본계약만 남아 있으니까 본계약이 되면 인간 히알루론이다제는 아예 없으니까 두 번째로 세계 최초로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거니까 이건 완전 대박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그런 기대가 있다라는 건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5G를 한번 보시면은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이제 지겨워서 얘기를 좀 하기도 좀 그런데 왜냐하면 얘기할 때마다 비싸지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 있죠. 연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에서 지금 얼마까지 됐어요? 지금 3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그 몇백억의 적자를 내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작년에 영업 적자가 260억의 적자였습니다. 근데 벌써 800억 가까운 원래 상반기에 800억의 영업을 거둡니다. 왜 지난년도 적자 기업이 이렇게 날아가나 결국 실적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외국인 기관들이 지난 3월 달에 6천억, 7천억대 얼마나 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갈 때는 이들이 팝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종목 급등주 매매할 때 필수는 뭐냐면 날아가고 있는 종목에는 수급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초기에 상승 초입이죠. 상승 초입에 61선을 뚫고 61선의 지지를 받을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21선이 평행 추세가 나올 거니까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만약에 올라가서 팔더라도 조금씩 10%씩 조금씩만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50%는 끝까지 61선 이탈할 때까지 가져가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먹을 수가 있겠죠. 자, KMW는 일단 나와서는 안 될 음봉이 나왔고 고점에서 여기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 자리에서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44만 주를 매각을 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기관들이 50만 주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만약에 52만 주가 매도를 했는데 기관들이 매도가 없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면서 자칫 이 자리가 상투가 될, 어쨌든 매물 부담이 금요일날 좀 소화를 했습니다만 자칫 상투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만약에 또 한 번의 음봉, 뭐 위에 꼬리를 붙으면 더 위험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반복해서 나면 바로 소위 말하는 쌍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정리해야 되겠고, 이번에 목요일날 KMW가 꺾이니까 나머지 5G가 다 똑같이 꺾였습니다. 전부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똑같이 난 KMW를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RFHRC를 하든 이노와이스,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을 하더라도 KMW를 보세요. KMW가 만약에 꺾이면 같이 꺾일 겁니다. 이제 조금 대주주가 자, 지분을 정리했다라는 건 금요일날 끌어올려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하지요. 네, 또 한번 팔지 어쩔지를 또 봐야 될 부분이라 KMW는 이제 들어가지 마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이노와이리스 보세요. 네, 이것도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가 긴 음봉을 맞고 KMW는 회복을 했는데 이노와이리스는 회복을 못했어요. 자, 메이저들이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G를 좀 사고 있는 사람은 개인들이고 지금 털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들, 메이저들이 팔고 있어요. 그거는 KMW도 똑같습니다. KMW가 기관들이 집중 매도가 있고 외국인도 이제는 이번 주는 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G는 이제 당분간 정점을 한번 단기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경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RFHRC는 여전히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이번 주 5일 동안 연속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예거는 들어왔어요. 다른 5G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도 매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아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깼으니까 RFHIC는 그나마 좀 더 갈 부분이 있겠고요. 중국과 관계가 많이 좋으니까 우리가 미국과 계속해서 자, 반대선을 가니 자꾸 중국과는 관계가 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하웨이 비중이 55%인 RFHRC가 당연히 수혜를 입을 거라 봤고요. 직전의 고점들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는 자리를 뛰어넘을 때가 여기가 급소였었죠. 이 자리도 급소입니다. 신고가에 임박했을 때. 지금은요. 지금 급소가 없습니다. 지금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만 이 극대화를 하는 것이죠. 갖고 있는 분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없는 분이 들어가야 될 자리는 아니고요. 자, 지금 HFR이 급부상을 했죠. 이노와이리스와 솔리드, RFHIC, HFR. 그동안에는 서진과 오이솔루션, KMW 이런 에이스테크 이들이 주도를 했다면 다섯 네트워크사 지금 최근은 RFHRC와 이노와이리스, HFR 두 종목 이 세 종목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RFHRC와 HFR은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이노와이리스와 그리고 KMW는 물량을 조금 줄여가시는 것이 맞겠다. 반도체 장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여전히 시가총액 1조 3천억입니다. 가장 확실한 반도체 증착 장비 쪽의 원익 IPS와 이모테크닉스는 원래 레이저 마킹이라고 자, 이걸로 원래 유명했었죠. 세계 1위입니다. 이 레이저로 이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글씨를 새겨 주죠. 뭐 제품명을 새긴다거나 그 회사명을 새긴다거나 그거는 글로벌 선두 기업인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이 웨이퍼 표면에 거친 부분들을 자동으로 좀 편편하게 해주는 어닐링 장비입니다. 이온 주입 장비라는 건데 이게 삼성의 독점으로 공급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오테크에서는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죠. 52주 신고가를 갔습니다. 위험하지 않은 음봉이 나왔었고요. 거래 없는 음봉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런 상황에서 오이스는 잘 안 깨집니다. 아마 다음 주에 다시 52주 신고가를 깰 거니까 오히려 단기 급등주를 노리는 분 입장에서는 급등주는 하루에 많이 오르는 건 급등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종목은 오히려 더 위험하죠. 꾸준하게 KMW처럼 5G 관련한 종목들처럼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처럼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한 달, 두 달, 1년 묶어서 봤을 때 급등하는 종목을 찾는 노력. 그러면 결국 52주 신고가와 역사적 신고가의 무더기 급등주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5G가 그랬고 지금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다 그런 상황이 있죠. 유진테크도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미세공정 그러면 뭐 한때 유진테크가 미세공정에 들어가면서 이 거의 뭐 10배 정도 급등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네, 자, 코엔텍보다는 YN텍의 흐름이 좋습니다. YN텍이 1,000억 원대에서 못 살 겁니다 했는데 지금 벌써 1,600억이죠. 아마 국고초 3부를 많이 보신 분 입장에서는 YN텍에 대해서는 제가 거품을 무는 적이 조금 있었죠. 왜냐하면 이 돈 잘 버는 이 운반선 회사, 베스시핑은 운반선을 5척을 갖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다.
자, 골프장도 갖고 있고 여수산업단지에 송악로 2개를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도 있고 현금성 자산도 1200%의 유보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익 가치도 그랬어요. 지난년도 영업이익이 150억이야. 근데 이게 연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 800억이야. 시가총액 8억이면 수익 가치도 안 되죠. 150억.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많은 부동산을 감안해서 그래서 제가 1000억 원대에서는 살 수 없을 겁니다라고 700억, 800억에서 노래를 불렀던 게 바로 YN텍이었죠. 지금 이제 1600억이 됐습니다. 그때 아마 국고초를 잘 보시고 새겨 들으시고 YN텍을 좀 사놨으면 지금 얼마나 편해요. 정변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들은 집중적으로 샀고요. 외국인 수요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네요. YN텍이 만약에 5일선 매매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5일선에 살짝 걸리는 정도면 여기서부터 트레이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